반갑습니다. 저 한대보고 수학을 맡고 있는 문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정말 많이 왔어요. 이제 한대보고가 이제 좀 네이밍이 있는 학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름 문유진이고요.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어, 공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반포 서초에서 강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대치로 와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SNT에서 한대보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한대보고 라인업은 제가 봐도 저희 선생님들이 뿌듯할 정도로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SNT는 한대보고가 영어와 국어와 뭐 과학 등이 강점이 있었는데 수학이 이제 강점이 없었나 말고 데보라 원장님이 한대보고에 엄청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맘먹고 이제 수학을 키우겠다라고 하셨고 네, 이제 제가 스카웃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모든 선생님들은 다 스카웃 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수학을 정말 이제 그렇게 오다 보니 저 또한 책임감도 좀 많아지고 또 원장님이 한대보고를 정말 열정적으로 밀어주시니까 이제 믿는 마음으로 제가 한대보고를 잡고 지금 한대보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한대보고 수학 시험은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여러 번 말을 하거든요. 매 학기 뭐 처음 시작 뭐 지원하고자 하는 뭐 그런 설명회 들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한대보고 수학 시험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정말 한대보고가 딱 맞습니다. 대치권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메인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강사로서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좋은 학교 만나서 잘 파악해서 성적 잘 내주면 된다가 저의 목표여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보고는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뭐 어느 과목이 안 그러고 수학이 어떻게 개념 이해 없이 문제를 풀겠냐 싶으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들 중에서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 굉장히 극상위권 아이들도 1, 2, 3에서 쭉 나가서 너무 당황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함정을 판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 시험 끝날 때까지 왜 틀렸는지 짐작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1, 2, 3 넘어갔다 치는데 뭐 학기별로 중간에 3번에서 속았다면 기말에 6번에서 속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봤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치사하거나 뭐 이래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꼭 필요한 개념들을 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완벽한 집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막 마치 스파이처럼 선생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반마다 한 두세 분, 세 분, 네 분까지도 들어가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제껴주시는 문제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안 나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해주신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거 다 물어봐가지고 캐치를 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이론은 교육 과정에서 제외를 해준 그 이론인데 이제 학원가에서는 그 전 교육 과정에서나 아니면 응용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극심한 문제도 연습을 시키고 막 이러는데 정보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풀 시간에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업에 집중해라. 선생님이 안 나온다는 거 안 나오고 나온다고 강조하는 건 정말로 내신 학교여가지고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졸면 놓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극심화 고난이도 문제보다 중상 유형의 문제를 매우 골고루 출제하십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이 문항 배점이 다 똑같고 문항 형식이 똑같았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등급 가르게 선생님들이 매우 고심을 하셨나 봐요. 중간 기말 중간까지 유지하셨던 배점과 시험 형식을 살짝 바꾸셨어요. 그래서 기말에서는 저희는 지금 한대보고가 목금부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학은 금요일날 평가가 끝났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시험지를 봤더니 배점도 다 바뀌고 점수대도 분포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난이도 등급을 정말 명확하게 골고루 공정하게 가르기 위한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흔적이 보이는 시험지였는데 그 시험지를 봤을 때 이제 아침부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점수 이제 피드백이 오길 기다렸다가 몇몇 아이들이 이제 1등으로 시험지를 보내면 제가 막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막 경쟁적으로 시험지 사진을 막 보내는 거예요. 시험지를 봤는데 저는 이제 100점, 이 정도는 아니면 100점도 나오겠는데 해서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100점이야? 100점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10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그렇게 되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한대보고는 25년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 대치권에서도 많이 가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학에서 100점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내시는 거죠. 근데 그런 시험지인데 딱 보면 그 대치권에서 내신 대비할 때 그 아이들 고통 주는 그런 극심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거의 없고요. 정말 좋은 중상 유형의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셔서 등급을 굉장히 공정하게 가르십니다. 또 난이도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간 어렵고 기말 살짝 쉽고 중간 어렵고 기말 매우 쉽고 이런 구조예요. 이게 과연 맞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봤는데 계속 최근 3년간 그 기조를 유지하셨고 이번 기말도 다행히 그 기조를 유지해 주셔서 네, 천만다행으로 네, 이번에 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생긴 차이인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번에 1등급 제가 예상 점수를 1등급 컷을 82.7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몇 개 틀린 개수냐면요. 마이너스 3개 틀린 개수입니다. 근데 2등급은 63점이죠. 이 마이너스 7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컷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평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행평가가 섞이지 않은 리얼 컷이에요. 수행평가가 섞이면 점수가 많이 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실제 지필평가로만 나온 평가인데 제가 무려 거의 10몇 점 차이를 냈죠.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한대부고는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가 컷은 많이 나지만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1등급까지가 구체적인 등수가 예를 들어 34명이라고 치면 2등급까지의 등수는 1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4명을 제끼고 2등급의 나머지 한 80여 명의 친구들을 3등급 분포로 나누면 그 2등급에서 상, 중, 하에서 2등급 상위 친구들은 거의 1등급 그 끝과 거의 비슷한 점수고요. 나머지 상중하 2등급 상중하에서 중하는 그 2등급 안에 상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또 주는 시사점이 있겠죠. 아까운 2등급 친구들은 정말 많이 억울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2등급 친구들이 노력을 하면 뚫기도 합니다. 그리고 뚫기가 가능한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잘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지금 연속 2년 올림포스 유형편이었는데 부교재 쌍둥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만 다 풀어도 기본 문제들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네, 시험지고요. 부교재 난이도나 유형을 비교해 보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센 수학으로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올림포스 유형편은 생 수학의 B 정도 난이도로 이제 유형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고 센 수학 C보다 좀 더 적은 문항수로 또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한 중단원에서 한 10개 남짓이 안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교재 그 고난도 문제 한 10개 정도를 중단원별로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나 변형 문제를 준비를 하고 부교재를 잘 풀면 어지간해서는 점수대가 기본 점수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재 굉장히 반복을 많이 시켜서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횟수가 그 수업 횟수가 16번까지 나오다 보니까 부교재 저희가 반복 횟수가 4번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기본적으로 중상 문제가 정복이 되고 이제 나머지 그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을 연습시키는데 나머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느낌이 오시겠지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학이 황당무계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에 이제 등급 컷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때 친구들은 9등급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면 이게 4% 11%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1등급 컷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섞어져서 나오는 점수가 올해 시험이었고 여기는 이제 기말에 엄청 2학기 기말을 유달리 쉽게 내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말 대비 강의 오픈 때 제가 말했지만 기말 대비 이 범위 자체가 쉽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공부도 아이들이 많이 하거니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학생들이 체감도 쉽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때 점수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까지도 만드십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 가도 80점대가 어쨌든 컷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올해로 보시면 올해는 각 학 시즌마다 이 난이도는 제가 그냥 편의상 보기 쉬우시라고 만약에 10 정도 보면은 실제 시험 난이도가 한 6, 8, 뭐 5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드린 거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절대로 상까지 가지 않는 시험지고요. 그냥
풀지 않고 눈으로만 쓱 보면 아 뭐 이렇게 쉬운 시험이 다 있어라고 다들 강사들이 얘기하지만 일일이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100점이 안 나온다는 게 증명을 해주는 거죠. 쉽게 잘 안 나오고요. 풀다 보면 어머나 여기를 이렇게 바꿨구나 멋진데 이런 말이 나올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다른 학원도 어떻게 예상하나 좀 알아봤는데 이게 3개 마이너스인데 4개까지도 1등급 컷이라고 또 예측하는 그 학원도 있거든요. 근데 1등급 컷이 4개면은 점수대가 이제 70점대 후반이 되는 건데 다른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건데요. 이제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속속들이 보면은 사실 아이들한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측이 되고 기말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 아이들 중에 많이 점수가 역전이 되기도 하거니와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의 11등 커트라인이 82.7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등급 컷이 70점대로 내려가면 저희 반 아이들이 50% 이상의 1등급을 나오는 그렇게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웠고 네, 좀 그 친구들이 지금 저희 반 아이들 한 명씩 하면서 다 봤더니 딱 요맘때쯤 이렇게 설명회를 듣고 등록을 해서 1년을 같이 런닝을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 안타깝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1등급 받고 다 2등급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거의 8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을 안에서도 1등급, 2등급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들 다 1등급 받았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2등급을 받는데 그 2등급 아이들을 1등급까지 끌어주는 게 저 역할을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중간에 지치면 그래도 믿고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기말에 또 다 1등급 찍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 이제 이 한대보고 반은 제가 완전히 1년을 데리고 갈 계획으로 과목과 이런 것들을 커리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대복에 합격하면 무조건 수학은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하기까지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규반을 2회로 하지 않고요. 주 3회로 짰습니다. 주 3회로 해서 화목도 6시에서 10시까지 해서 1, 2회 총 22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유는 공통수학 1, 2를 다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뭐 강의가 1 따로 2 따로 많이 개설이 되는데 한대부고는 1, 2로 개설해서 이 회차 안에서 1년을 쫙 훑어서 봐주는 게 그 1년의 전체적인 커리를 봐서는 가장 좋은 커리라 3번을 제가 고집하고 커리를 3번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수업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 그 과목별로 특징이 있겠지만 한대부고 시험을 대비한 학생이라면 겨울방학이 완전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일단 겨울방학 때 개념 공부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쉬운데 또 들어야 돼? 이걸 왜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개념 공부를 겨울방학 때 많이 다져놔야 학기 중에 좀 흔들리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시험이 너무 마냥 쉬울 수는 없어요. 10만 문제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수학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10만 문제까지도 다 접하게 하려면 학생들보다도 선생님의 고민이 많아지겠죠. 같은 수업 그 1시간 안에서 기본부터 심화까지를 다 다루려면 문항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해서 겨울방학 교재는 내신 대비 때랑 다르게 가장 공을 들여야 하고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듭니다. 일단 겨울방학 수업에서는 그래서 1, 2를 다 해서 1학년 내용 전반적 흐름 파악하게 해주고 난이도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개념 설명은 하지만 문제들이 살짝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심화까지 접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내가 여기까지 풀리는구나 나는 아직도 여기가 부족하구나를 겨울방학 때 파악을 해서 3월에 공부 방향과 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서는 제가 이제 붙잡고 수업을 주도하는 메인 교재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저렇게 조정을 하고 근데 이제 개념을 익히면 그 개념을 익혔으면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좌절하는 때가 이거 배우고 이거 풀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전 과정에 개념이 들어있어서 배운 거는 적용되지만 그 전 거 몰라서 못 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공부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철저히 연구해서 다 배제하고요. 네, 진짜 풀리는 문제들로 좀 많이 실었고 마치 착각하게 나 막 수학 늘고 있나? 막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애들한테 딱딱 개념에 맞는 문제들로 구성한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3개년 멀리 가면 이제 단원별로 부족하면 5개년까지도 가긴 가는데 모든 문제는 내신 기출문제거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여가지고요. 기출문제로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사실 대치권에서 대치권 수업을 대비하는 걸 그 수업을 하면 과제 고민 안 합니다. 전 뭐 융단폭 다
폭격하면 돼요. 100문제 쏟아내고 못하면 집 가까우니까 부르고 이럴 수 있지만 한대부고는 그게 안 됩니다. 다들 원거리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않고 클리닉도 자주 못 온다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 그 같은 시간에 알뜰한 문제를 많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막 몇백 개 주면서 스트레스 주지도 않고요. 몇백 개를 제가 골라서 정말 좋은 문제들로만 과제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성취감이나 완성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교재로 과제장을 구성을 합니다. 쉬운 듯하지만 안 풀리는 문제들은 한대부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쓱 보는 것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몇 개 바꿀 수 있거든요. 좋게 매력적으로. 그래서 그런 과제장을 사용을 하고요. 함정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야 한 번 정도 쓱 풀렸다가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하고요. 모든 과제장을 다 첨삭 체크를 합니다. 맞은 것도 봅니다. 맞은 거에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풀어서 나중에 제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어서 다 일일이 봅니다. 거의 과제장 채점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밤새고 뭐 정신 차리면 해 뜨고 이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갈아 넣을 정도로 아이들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계속 누적해서 반복을 시키고요. 유사 문제도 뭐 틀린 거랑 비슷한 유사 문제 3배수, 4배수로 뽑아주고요. 그리고 과제장이 기본 과제장으로 부족한 친구들은 심화 과제장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심화 과제장 줘라고 말해서 심화 문제 풀이하다 그러면 심화 과제장을 배부를 하고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대부고는 그런 막 진짜 정규에서 한 5명, 6명 맞을까 말까 한 문제 이런 거 안 내기 때문에 이 심화 과제장도 그런 문제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잘 풀리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중상이고 상상, 극심화, 막 이상한 킬러 다 제외했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 못 풀더라도 문제가 읽히는구나, 내가 문제는 읽어낼 줄 아는구나라는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만약에 다 풀고 가지고 있다가 내신 대비 때 다시 복습을 해도 좋을 만큼 저로서는 좀 자부하는 교재입니다. 과제는 전 문항을 다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장에 풀이를 이제 풀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 못했다 그러면은 뭐 집에 가서라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넘겨서 했다는 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끝까지 막 제가 뭐 붙들고 시킨다고 합니다. 내가 집 앞으로 찾아갈 거야 이러기도 하고 막 농담 삼아 별빛 반 달빛 반 개설해가지고 막 다 불러서 오라고 할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7시 반, 7시, 8시 반 막 이런 반 열어가지고 챙기기도 했습니다. 7시 반, 7시, 8시 반 개설을 하면 다 온다고 합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오지는 못하고 아침에 이제 못 일어났다는 문자가 오긴 하지만 의욕적인 친구들은 또 와서 그 시간 활용하고 체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누적 복습 테스트로 20문제를 하는데 10문제는 그 시험 문제로 치면 1번에서 8번까지 다다닥 풀어야 되는 문제를 실수 없게 풀리는 연습을 하는 문제고요. 10문제는 전 시간에 배운 거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회차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겹치면서 내기도 하지만 이 누적 복습 테스트를 허투루 내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것만 다 모아서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봐봐. 거의 싱크로율 80% 넘을 걸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습 테스트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의 구조가 앞에 그 과제 검사를 한 문제를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풀고 제 목소리가 나와서 이론 수업을 하는 거는 아주 길어야 2시간이거든요. 나머지 1시간은 저랑 조교가 일일이 다 개별 질문을 받고 클리닉 하면서 그날 배웠던 그 개념이나 문제들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 수학은 사실 사람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왜 저라고 학생 욕심 없고 돈 욕심이 없겠어요. 여러 명 오면 좋겠지만 제 캐파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뭐 대중적으로 큰 강의를 하는데 보내는데 많이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믿을 만한 원장님이 믿을 만한 실력을 가진 스카우트된 강사니 실력은 믿어주시고 관리도 대형 강의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으니 그것도 믿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한대부고는 정말 학교만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혹시 대치권에서 한대부고를 갔는데 방학 때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옮길까 고민되시면 저는 과감히 옮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신에 맞지 않는 문제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요. 중상 단계 탄탄히 다지고 내신 대비 기간에 고급 문제 풀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네, 뭐 꼭 여기가 아니어도 한대보고는 꼭 한대보고 전문 반이 개설된 학원에서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